안녕하세요.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강사 친절한 벤타스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자주 사용하시죠? 그 중에서도 채팅방을 자주 이용하시게 될 건데요. 1대1 대화뿐만 아니라 회사나 동아리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도 카톡방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하나 둘 참여한 카톡방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불편함도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제가 사용해봤을 때 정말 좋았던 기능들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편안한 카톡방을 위한 기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세 번째는 단체 톡방 또는 대화가 많은 방에서 활용하면 좋을 꿀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카톡 채팅방이 더 편해지실 겁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쾌적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설정 방법들입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시스템 설정 모드로 변경. 카카오톡을 낮에도 그렇고 밤에 보실 때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휴대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휴대폰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요. 설정 메뉴 중에서 아래쪽 디스플레이로 눌러주세요. 다크모드 설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터치해주세요. 일몰부터 일출까지 다크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위치 기능을 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예약된 시간에 켜질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활성화로 시켜주시고 직접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시간 예약 부분을 터치, 그리고 내 화면이 다크모드로 변경을 원하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휴대폰에서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카톡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카톡의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전체 설정 누르시고요. 중간에 테마로 들어가 주세요. 테마의 기본 부분에서 시스템 설정 모드를 터치해 주시면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카카오톡도 라이트 또는 다크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한 시간에 카카오톡도 다크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생일 비공개 설정. 카톡 친구 리스트에 생일자를 위한 알림이 떠 있는데요. 내 생일도 비공개하고 다른 사람들 생일도 굳이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내 프로필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생일 알림이라고 있어요. 생일 알림을 비활성화하시면 내 생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생일도 굳이 볼 필요 없이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다시 생일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만약에 나의 생일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생일 정보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카카오 계정에 누르신 다음 내 정보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보이는 생일이 확인되셨나요? 혹시 생일이 잘못되었다면 이 생일을 터치하셔서 정확한 생일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플러스 친구나 참여한 카톡방이 많으면 메시지 숫자가 이렇게 채팅 목록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이럴 때는 안 읽은 메시지를 한 번에 없애면 편합니다. 채팅 목록에서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고요.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 읽은 순으로 설정하시고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편집을 눌러주세요. 안 읽은 메시지를 없애고 싶은 채팅방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에서 아예 나가고 싶다 하시면 나가기를 누르시고요. 그냥 읽음 처리만 하고 싶으시면 읽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 분리하기. 지인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반 채팅방과 모임이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팅을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다 보여져서 시각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이럴 때는요.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전체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채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방 관리 메뉴에서 오픈 채팅 목록 분리하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채팅과 오픈 채팅이 분리가 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카톡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키워드 알림 설정. 일반 카톡과 단체 카톡의 알림 소리를 만약에 꺼놓는 경우 진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내가 알림을 받고 싶은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편하세요.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에 들어가신 다음에 키워드 알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워드 알림 활성화를 켜주신 다음 내가 알림음을 받고 싶은 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키워드로 오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카톡이라는 전용 알림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대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세요. 카톡방별 알림음 설정.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 카톡 소리는 좀 별도로 설정을 해놓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림음을 따로 설정하고 싶은 카톡방이 있으시면 해당 방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톡방의 오른쪽 메뉴 줄 3개 메뉴 보이시죠? 이거를 터치하시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현재 채팅방 알림음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터치하시면 내가 원하는 알림음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해? 사랑해. 원하는 알림음을 설정하시고 난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올라올 때에는 사랑해라는 알림음이 울리게 될 겁니다. 자동 친구 추가 비활성화. 우리가 일회성으로 AS 기사님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번호만 저장하는 사이인데 굳이 카톡에 친구 추가가 떠서 내 사진까지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전체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친구를 눌러주세요. 자동 친구 추가라고 보이시죠? 이 자동 친구 추가는요, 내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번호에 당사자가 내 친구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자동 친구 추가는 비활성화하시고 필요하실 때 내가 직접 친구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채팅방 이름 설정. 다양한 채팅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채팅방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채팅 목록 중에서 변경하고 싶은 채팅방이 있으시면 그 채팅방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팝업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채팅방 이름 설정을 터치, 변경하고 싶은 채팅방 이름으로 입력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금 설정한 채팅방 이름으로 변경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채팅방 알림 끄기. 너무 많은 채팅방에서 알림이 계속 울리게 되면 그거 역시 스트레스죠. 그래서 내가 굳이 알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또는 듣고 싶지 않는 채팅방이 있다면 그 소리를 꺼놓으신 걸 추천드려요. 해당 채팅방을 또 꾹 눌러주시고요. 채팅방 알림 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소리가 이렇게 금지됐다, 안 나온다는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다시 소리를 나게 할 거라면 꾹 누른 상태에서 채팅방 알림 켜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채팅방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 활용 팁.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이 있다면 상단에 고정시켜 놓으면 다른 카톡방에서 메시지들이 많이 와도 내가 고정한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단에 고정하고 싶은 채팅방이 있다면 꾹 눌러주시고요. 채팅방 상단 고정 있으시죠? 이거를 터치해주세요. 채팅방 상단 고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상단에 고정 핀이 보이게 되고요. 그 채팅방은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상단 고정을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그 채팅방을 꾹 누른 상태에서 채팅방 상단 고정 해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홈 화면에 이 채팅방을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가기 추가하고 싶은 채팅방을 꾹 눌러주시고요.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에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홈 화면에 내가 자주 가는 채팅방이 바로 보이게 되실 거고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의 화면으로 바로 변경이 되십니다. 만약에 바로 가기를 좀 지우고 싶다, 필요 없다 하실 경우에는 꾹 누르시면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가기만 삭제가 되는 거고 채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톡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 이모티콘 어느 거지? 라고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알고 싶은 이모티콘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모티콘 보러 가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사용했던 이모티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 구매해야지 하시면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 이거 찜해놓을래 하시면은 이렇게 하트 찜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속 장소 지도 보내기.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면 그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카톡에 바로 보내게 하면 서로 편할 겁니다. 대화창에서 왼쪽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옆으로 메뉴를 돌려 지도를 눌러주세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있다면 그 약속 장소를 이렇게 지도에서 이동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장소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위치 정보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요.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라는 지도를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상대방들은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티로 바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하게 됩니다. 카톡방에서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제비뽑기, 사다리 게임 또는 n분의 1 정산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제비뽑기와 사다리 게임을 하는 방법은요. 해당 채팅방의 대화창 부분을 터치하시고 샵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사다리 게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카톡 사다리 게임을 터치. 그럼 이렇게 카톡에서 사다리 게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참여하는 사람은 3명이고 내기 걸린 사람은 1명인 거예요. 그럼 직접 내기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간식 내기를 누르고 간식 사오기 금액은 5,000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사다리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이 밥 먹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할 때 n분의 1 또는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송금이라고 있습니다. 송금 그리고 정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사다리 타기로 정산을 하거나 n분의 1 정산하기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친구들과 금액을 나눠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캡처 기능. 카톡방의 내용을 우리가 캡처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모자이크를 직접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카톡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이크를 해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자이크할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쪽 메뉴들 중에서 캡처라고 보이실 거예요. 캡처 버튼 눌러주세요.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쭉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언제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캡처 영역을 다 선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캡처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이 캡처 옵션을 탁 눌러주시면 프로필을 모자이크를 하거나 또는 카카오 프렌즈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끔 캡처도 가능하세요. 이 상태에서 내려받기를 해주시면 캡처한 내용을 휴대폰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 복사하기. 카톡 대화방에서 내가 보내거나 상대방이 보낸 내용에 대해서 복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되는 내용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 선택 복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복사를 누르면 방금 선택한 내용이 전체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복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꾹 누르신 다음에 선택 복사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음성 입력. 우리가 카카오톡에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자판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하나하나 터치하지 않고도 음성으로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키보드 자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걸 꾹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음성이 입력이 되세요.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톡방에 보이게 되겠죠. 긴 내용이거나 지금 내가 키보드 자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메시지 1. 안 사라지고 사진이나 영상 보기.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파일이나 사진, 영상들을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 1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보낸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채팅 목록의 아래쪽 하단 점 3개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중간에 톡 서랍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톡 서랍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 톡 데이터에서 사진, 동영상을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보냈던 이 채팅방에서 이 영상을 보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영상을 봤는데도 이렇게 메시지 1이 사라지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메시지 1이 안 사라지고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싶다면 톡 서랍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카카오톡 꿀팁 마지막입니다. 속해 있는 단체 톡방이나 아니면 대화가 너무 많은 톡방에서 활용하면 좋을 꿀팁인데요. 원하는 내용을 쏙쏙 찾기도 하고 또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입니다. 책갈피 설정. 우리가 책을 읽다가 다 읽은 부분에 책갈피를 꽂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책을 접어두기도 하잖아요.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톡에도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내용을 보다가 이 내용은 기억해 놔야겠구나. 나중에 꼭 다시 봐야지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갈피 설정을 해놓으시면 편리하세요. 이렇게 톡을 보다가 이 내용은 내가 나중에 꼭 다시 봐야지 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해당 대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책갈피 설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오른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책갈피를 한번 눌러볼게요. 책갈피를 누르니까 갑자기 방금 제가 책갈피 설정했던 내용이 대화가 흔들흔들 하면서 표시가 되네요. 또 다른 걸 한번 책갈피를 해볼게요. 자, 지금 책갈피 설정을 2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책갈피의 모양이 이렇게 선이 3개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눌러볼까요? 책갈피가 2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하나하나 분리가 되었어요. 이 내용 역시 편집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눌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책갈피를 해제하고 싶다면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책갈피가 해제가 되세요. 앞으로 단체 톡방이나 아니면 대화가 많은 일반 채팅방에서 기억해야 되거나 잊으면 안 될 내용들이 있다면 책갈피 기능을 해두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추가로 과거에 내가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책갈피를 설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대화 내용 단어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 달력을 누르신 다음에 과거 그 날짜쯤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대화의 내용이 그 해당 날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책갈피 하고 싶은 내용을 찾으신 다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방 잠금 기능. 카톡방이 여러 개다 보니까 혹시나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모르고 직장 상사에게 대화를 보내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대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팅방 잠금 기능을 설정해 놓으시면 편하세요. 조심해야 될 채팅방이 있다면 해당 채팅방 오른쪽 상단 줄 3개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하단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활성화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채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었죠? 채팅방에 잠금이 설정됐습니다.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면 우선 자물쇠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채팅방이 있다면 잠금 기능을 사전에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카톡 답장 보내기.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대화에 답장을 쓸 때 그냥 내용을 무턱대고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땡땡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는 의미로 답장받을 대상을 정해주시면 서로가 편하답니다. 이렇게 저희 엄마가 우리 딸들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저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텍스트를 쓰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하고 싶은 상대방 대화 톡을 꾹 눌러주시고 답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공부 열심히 이렇게 위에 보시면 우리 엄마에게 답장이라고 하면서 해당 문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는 답장을 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이렇게 답장받을 대상이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라면은 해당 대화를 꾹 누르고 입력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 소환하는 카톡 보내기. 단체 톡방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특정 대상을 소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카톡 알림 해제를 한 상태여도 소환하는 톡을 보내게 되면 알림음으로 상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팅창에 골뱅이 해당 닉네임이나 이름을 적어볼까요? 이렇게 다 적지 않아도 울 엄까지만 썼는데도 위에 닉네임이 보이죠? 그러면 그 닉네임을 터치. 그럼 글씨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뒤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울 엄마님의 카톡에 알림 해제가 되어 있어도 아마 카톡이라고 울리게 될 겁니다. 텍스트콘 활용하기. 채팅방에서 중요한 공지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 우리가 텍스트만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채팅에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텍스트콘으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하면 좋습니다. 대화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물정자가 보이실 거예요. 우물정자를 눌러주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여기에 텍스트콘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클릭. 그럼 텍스트콘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꼭 여러분들은 미리 보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텍스트콘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래쪽에 보면 핑크 색깔, 또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세요. 저는 노란색으로 하고요. 만든 텍스트콘을 카톡방에 전송을 하려면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텍스트콘이 전송이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대화들 중에서도 이 텍스트콘이 눈에 확 보이시니까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텍스트콘으로 공지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몇 시 강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린더 알림. 공식적인 일정이 정해졌다면 이제 팀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과 해당 일정을 공유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캘린더 알림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채팅방에서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톡 캘린더라고 보이시죠? 톡 캘린더. 지금 현재는 일정이 없고요. 내가 일정을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일정 등록하기. 일정 제목을 여행 가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행 가는 날짜를 한번 정해볼까요? 여행 가는 날짜가 만약에 내일이다. 그러면 1일 11시로 설정 또는 10시로 설정하고요. 확인 버튼.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12월 5일 11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행 가는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림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알림 없이 여기 일정에서만 저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일정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보기를 누르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만남에 대해서 참석하거나 불참,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요. 그 약속된 일정에 맞춰서 카톡창에 일정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을 삭제해야 될 때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돼요. 톡방 프로필 만들기. 카톡방이 너무 많다 보면 이 톡방은 어떤 거지, 저 톡방은 어떤 거지 하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별도로 자주 가는 톡방 위주로만 해서 커스텀 프로필을 만드시면 편리하세요. 커스텀 프로필을 만들 톡방에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 들어가세요. 하단에 설정 버튼 들어가신 다음에 채팅방 설정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이 사진들을 한번 터치하시고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 보이시죠? 터치할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 라이언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텍스트로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없음 표시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에 배경 색상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 맨 밑에 색깔표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분홍색 톤을 고르고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래로 내리는 거 해보면 AA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세요. 저는 카카오 프렌즈로 변경을 할게요. 자, 변경된 프로필을 내려받게 하시면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바로 적용을 하실 거면 오른쪽 상단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채팅방 커스텀 프로필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다른 채팅 중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죠? 대화 검색.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전에 이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은데 하면서 예전 과거의 내용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대화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채팅방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고 해당 내용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작성한 내용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간 대화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래쪽에 위로 가는 꺽쇠, 아래 꺽쇠가 있는데 위로 가기 꺽쇠를 누르면 위에 대화 중에 내용에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여기에도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대화를 빠르게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카톡 공감 기능 활용하기.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 대화에 공감을 하거나 또는 이 내용 확인했어요 라는 표시로 체크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카카오톡 공감 기능을 활용하면 편하세요. 공감하고 싶은 대화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또 팝업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하트를 누르시게 되면 당신의 말에 좋아요 이런 뜻이겠죠. 훌륭해요, 아니면 확인했어요 등 내 감정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공감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상대방 대화 아래에 하트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공감 표시된 것을 터치해 보시면요, 공감한 친구가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공지를 올렸을 때 확인하신 분들 공감 기능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누가 확인을 했는지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톡의 다양한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채팅에서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혹시라도 모를 실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에서 편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영상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